네,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키움에셋 플래너 서정화 전문가 그리고 최준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GI 보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얼핏 들어서는 좀 CI 보험과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싶긴 한데 GI 보험이 뭔가요? 일단은 먼저 이제 GI 보험, 종신보험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종신보험인데 네. 이 앞에 GI라는 명칭이 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CI 보험은 그나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이 되면 이제 보장을 받는 그런 상품들이죠. 대신 반대로 말하면 중대하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GI 같은 경우는 그런 중대한 자를 떼서 일반적인 제너럴 일리스, 일반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신 카테고리의 질병 보장이 된다라는 점에서 일단 CI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자 그렇다면요, CI 보험과는 중대한 질병을 그 말고 또 일반 질병도 보장해준다라는 점에서 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서정화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CI 보험하고 GI 보험 이름이 사실 비슷하잖아요. 네. 기능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CI 보험에서 항상 약점이라고 이제 부각되거나 이제 공격받았던 부분이 항상 앞에 뭐 어떤 질병의 앞에 중대한 자가 붙어 있었어요. 약관상에 보시면은 뭐 중대한 암, 뭐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 이렇게 중대한이 붙으면서 그만큼 질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조금 좁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GI 보험은 그걸 좀 개선했다고 해서 이걸 중대한 자를 없애버리고 일반적인 암이나 뇌졸중, 뭐 심근경색 이런 거에도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겠다, 보장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CI 보험이 그야말로 중대한 질병만 보장이 됐던 것에 반해서 이 CI 보험의 보장 범위가 이제 GI가 조금 더 넓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요. 일반 암이나 심근경색도 좀 보장이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보장 범위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보장 범위도 그렇지만 이 CI 말고 GI 같은 경우 이제 주 계약에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존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 보다시피 중대한 질병 이 앞에 중대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데 이 중대한이라는 거는 이 고객이라든지 직접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는 그 약관이라는 기준 하에서 이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중대하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약관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으면 안 나오거든요. 이 보장 범위도 이 중대한이라는 걸 떼고 일반적인 보장 범위를 가지고 암이라든지 뇌라든지 심장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납입 면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범위 자체를 중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중대하지 않아도 질병 보장이 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질병은 다 보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일반적인 질병을 다 보장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외적으로 특약들을 조금 넣음으로써 그 필요한 것들을 좀 챙겨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주계약에 납입 면제되는 그 주계약 범위를 조금 더 넓힘으로써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을 넓힌 거죠. 그럼 주계약이 납입 면제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든지 보험료 아픈데 보험료까지 내야 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좀 넓힌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질병 전부는 아니지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정도는 좀 보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보통 암보험과 건강보험 같이 다른 질병 진단금이 나오는 보험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차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의 보험들을 조금 혼합시킨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일반적으로 진단비가 나오는 뭐 암보험이라던가 이 암보험하고 이제 사망보장의 기능을 갖춘 종신보험하고 이걸 좀 혼합을 하고 여기저기 조금 좋아 보이는 부분들을 혼합을 해서 뭐 신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출시를 했다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제가 보통 말씀드리지만 이 보장성에 관련된 항목하고 이제 저축성의 개념을 같이 가져가게 되면은 나중에 환급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보장성은 보장성대로 저축성은 저축성대로 가져가는 편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보험들의 특징을 좀 모아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장성과 저축성은 같이 가져가는 게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보장성과 저축성은 따로따로 좀 어떻게 좀 설계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사망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CI보험하고 GI보험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망보장이 필요 없는 분들이 이 상품이 마치 좋은 것 같아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망보장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고르다 보니까 이 보험이 조금 좋아 보이는데 싶어서 가입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분들은 종신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종신보험도 필요하고 진단비도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사망보장하고 진단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CI보험이나 GI보험 가입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이제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사망보장만 있는 반면에 CI보험이나 GI보험은 진단비도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망보장만 있는 거는 나중에 20년 후에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내가 낸 돈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CI보험이나 GI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환급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요. 보장성과 저축성이 같이 있는 건 둘 다 확실히 보장이 덜 되기 때문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네, 좀 갑자기 샴푸리스 오리온이 생각이 나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GI보험이 좀 생소하긴 합니다.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GI보험은 아무래도 CI보험이 이제 활성화되고 CI보험을 이제 방송이라든지 여러 매체에서 많은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GI보험을 이제 만든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험료는 높이면서 네. 보장 범위를 풀어줘서 조금 더 가입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의 연금이라든지 연금보험이나 이런 질병보험 가입자가 줄어듦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네, 그렇군요. 일단 GI보험 얼핏 들어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거 하나로만은 좀 부족한가요? 아니면 될까요, 다?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를 보완하는 특약들도 있습니다만, 이 GI보험이 사망보장금을 선지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계약이 사망보장이 5천만 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암이나 뇌졸중이 발병했을 시에 80%의 4천만 원이 진단금으로 지급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셋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한 40세, 45세쯤에 암이 발병을 해서 진단금을 받아서 치료비를 유용하게 썼는데, 그 다음에 65세쯤에 다시 뇌졸중이나 뭐 심근경색이 발병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진단비가 다시 나오기가 특약을 미리 넣지 않는 이상 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보험 하나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런 생각이 제가 저번에도 위험한 생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뭐 연금도 되고, 뭐 보장도 되고, 뭐 사망보장도 되고, 진단비도 나오고, 뭐 수술비도 나오고, 이런 뭐 모든 게 퍼펙트한 보험을 보통 이제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이나 고객분들께서는 많이 원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보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그냥 꼭 필요한 부분만 따져보고, 가입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겠죠. 네, 그러니까 보험 하나로 다 된다라는 생각은 좀 위험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단 특화된 여러 가지 보험을 따로 챙겨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GI보험은요, 보장 범위가 꽤 크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 만큼 보험료도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CI도 보험료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손해보험사나 뭐 생명보험사 마찬가지로 질병보험을 보장을 받아요. 그럼 질병보장 보험을 받는데 여기서 사망보험금을 추가를 했어요. 요걸 이제 정기보험, 기간을 또 종신이 아니라 20년, 10년이나 2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종신보험, 사망보험까지 추가했으니까 당연히 질병보험보다는 비싸겠죠. 그런데 이 기간 자체를 종신까지 또 갔어요. 그럼 당연히 종신토록 나오는 그 기간을 20년에서 종신까지 늘렸으므로 또 보험료가 더 비싸지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사망보험으로 나올 것을 내가 먼저 아프니까 연금으로 선지급한다든지 그 부분을 선지급해서 치료비를 쓰는 기능을 추가했어요. 당연히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중대한을 풀어버리고 일반적인 것까지 다 보장을 해주는데 그 너의 사망보험금에서 일부를 선지급해주겠다. 당연히 기능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정기보험과 질병보험을 가져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가져가는 게 더 저렴하고 효과적일 수 있고 필요한 걸 가져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사망보험금에다 연금 선지급 기능에다가 중대하지 않은 질병까지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까 더 비싸질 수밖에 없고 납입 면제되는 부분도 기존의 CI보험보다는 더 많아졌고 종류가 일반적인 것까지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능이 많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사람마다 회사마다 좀 보험료가 다르겠지만 그렇다면 보통은 GI보험이 얼마 정도 하나요? 뭐 1인당 뭐 설계에 따라 분명히 다를 네. 것 같습니다. 뭐 회사별로도 갱신이 되는 게 있고 그렇죠. 갱신이 안 되고 비갱신으로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갱신이 되어 있는 회사들 주계약을 예를 들어서 20년 납이 아니라 55세 납으로 하고 또는 60세 납까지 뒤로 늦추고 그다음에 나머지 특약들이 전부 다 뭐 5년 갱신이다. 그럼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는 금액을 따져보면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자체를 만약에 좀 20년 갱신이 아니고 비갱신이다. 그러면 당연히 갱신보다는 비갱신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고 기간을 55세나 60세가 아닌 20년만 내고 말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할부를
35년, 40년 한 것보다 당연히 20년으로 할부를 한 게 총 내는 금액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CI보다도 좀 비싸다라고 네. 볼 수 있나요? 한 5만 원가량 더 비쌀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또 서정화 전문가님이 납입 면제 기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GI가 납입 면제 기능을 사용하기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납입 면제라는 것을 보면은 주 계약 금액에 대한 부분을 내던 것을 내가 질병이 발생했음으로써 내지 않고 타 보험사가 내줄게 라는 게 납입 면제인데 이 부분을 기존에 중대한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중대한 질병,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에 대한 부분을 면제를 해줬다면 이제는 중대한 부분을 다 빼고 일반적인 부분까지도 다 면제를 해주니까 당연히 납입 면제 보장 범위가 더 넓어졌고요. 그 외에 말기 신부전증이라든지 그 외 말기 간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해주다 보니까 범위가 더 넓어졌고 이렇게 주계약이 납입 면제가 되면 거기에 따른 특약들도 전부 다 납입 면제가 되니까 질병에 대한 보장 범위만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CI보다 조금 더 넓어진 이 GI 보험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납입 면제를 받으니까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진단금이라든지 그 외 질병에 대한 그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중대하지 않은 일반 질병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만큼 납입 면제 기능을 사용하기도 유리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GI 보험을 들 때 주의해야 될 점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것 외에도 다른 단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CI 보험이든 GI 보험이든 심각한 단점이 하나가 있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보험료가 비싼 게 보통 평균적으로 15만 원 이상씩은 하거든요. GI 보험이나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40대 이상의 주부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에서 남성 같은 경우에 20만 원 이상까지도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CI 보험이나 GI 보험이나 이렇게 15만 원 혹은 20만 원 이상의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유는 이 보험료를 내가 차후에 돌려받거나 연금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가입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나중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 내가 이걸 나중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그냥 그래 그러면은 그냥 은행에 넣는 저축하는 셈 치고 이렇게 넣다 보면은 나중에 적어도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혹은 보장도 받으면서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80% 이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CI 보험이나 GI 보험의 심각한 단점은 이거를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지 사실은 연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CI 보험이나 GI 보험을 연금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제 나도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연금이나 이것저것 나오긴 하는데 내가 저번에 20년 전에 가입했던 이 보험이 맞아 연금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럼 연금으로 전환해 볼까 하면서 상담을 하는 순간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이 보험의 주계약이 말하자면 사망보험금이 없어지면서 연금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CI 보험이나 GI 보험의 이 선지급 서비스, 이 기능인 이것도 같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65세가 돼서 내가 연금 개시를 하면은 내가 이제까지 받던 보장이 없어지고 아니면 보장만 놓고 살리자니 내가 안에 있는 돈을 다 찾아서 꺼내 쓸 수가 없고 여기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사실은 그리고 이 GI 보험이나 CI 보험이나 이걸 내가 연금으로 써야 되는 시기하고 이 질병이 발병하는 시기하고 교묘하게 겹칩니다. 보통 이제 60대쯤 되시면은 이때 암이나 뇌졸중, 신경색이 서서히 발병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불안해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장만 받자니 안에 있는 내가 이제까지 부어놓은 돈이 아깝고 이런 딜레마에 좀 빠지게 되는 거를 우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일단은 GI도 CI도 연금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연금 활용을 하면은 보장을 좀 못 받는다라는 단점 짚어주셨는데요. 비싼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꼭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상품이잖아요. GI 보험 많은 네. 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일단 기존에 가입된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새로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항상 보험이라는 것은 매년마다 나오고요. 신상품은 항상 출시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상품이 최고이기 때문에 보완하고 좋아서 이제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약하고 가입해야 되기보다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포장만 바꿔서 다시 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이 앞으로 계속 갱신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보장받는 거에 비해서 보험료가 현저하게 높다거나 이러한 단점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적으로 이 상품이 좋아 보여서 해약하고 가입하는 것은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상품들하고 어떻게 조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조금 더 플러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우리 가족의 보험들을 어떻게 방향만 틀어서 내가 앞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런 점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상품에서 어떻게 보완할지를 좀 결정해보고 가입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I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하나씩 들어볼게요. 먼저 서정화 전문가님. 네, 뭐 최재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장지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마찬가지로 질병, 사망, 연금 다 가져오면 좋죠. 그걸 포장해가지고 예쁘게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걸 전부 다 가져오면 보험회사들이 왜 존재를 하겠습니까? 그냥 한 보험회사 또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줄 세워놓고 그거를 그냥 똑같이 묶어있는 이게 제일 최고의 상품이니까 이거를 그냥 판매하면 되는데 왜 각 보험사에서 각 상품들을 아직도 판매를 하고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게다가 60세가 지나서 만약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걸 연금 전환해야 되는데 사업비도 역시나 보장성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고 연금을 전하는 금액조차 적기 때문에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은 연금대로, 노후 준비대로 하고 보험은 정말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건 사람의 사행성이라는 심리의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는 금액의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성으로 정말 준비를 하시고 보험금을 받을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연금은 연금대로 준비를 하셔서 이 노후를 대비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노후와 보험 따로 대비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최준영 전문가님도 가입 팁 하나 주신다면요. 네, 일단 어떤 보험이든 가입할 때는요, 사실 이 설계사 보험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언변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듣다 보면은 이게 정말 좋은 상품 같고 이걸 꼭 가입해야 될 거고 하지만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보험을 지금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CI 보험이나 GI 보험을 만약에 지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은 내가 이 상품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설명 들으면은 사실은 좋은 기능이 많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성도 있기도 하고 이럴 때 저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애초에 종신보험이 필요한지 그거부터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종신보험이 필요하면서 질병까지 같이 케어를 받고 싶은지, 이런 상황이면은 CI 보험이나 GI 보험이 어울릴 수 있겠지만 애초에 내가 종신보험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 상품이 좋다고 CI 보험이나 GI 보험을 가입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보험료의 과도한 지출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국민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까지도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단 좋은 상품 같다고 무턱대고 가입을 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먼저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GI 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